자, 주간 김민재 다시 시작입니다. 네. 네. 약간 식었다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불타오를 만한 떡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종합을 해봐야죠. 제가 김민재 TV 느낌 아닙니까? 이 정도. 아, 이게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예. 그래도 우리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아, 일주일에 한 개. 하나. 맞아.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올리는 게 얼추 한 30에서 40개 사이인데. 아, 진짜 생각해보면 존나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많이 올라가지. 물론 한문철 TV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블랙박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 김민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적을 하길 바라죠. 근데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과한 요구를 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약 기간 남아있고 리그 진행 중이고 팔기 싫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적료 내놔.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팀이 만약에 우리가 응원하는 유럽 팀으로 바꾼다 쳐. 그러면 오히려 이 팀을 더 이쪽 얘기가 맞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김민재 영상 찍고 나서 그 이후 이 사이 텀에 기사들이 조금 더 나왔어요. 예.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제타에서는 지난번 우리 영상 올렸을 때랑 비슷한 시기였어요. 토트넘과 베이징이 다시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을 했다, 이런 종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보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피오렌티나 얘기가 있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정도예요. 일단 뭐 그 와중에 니콜로스키라, 근데 이 사람은 좀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토트넘이랑 라치오가 강력하다, 그런 와중에 피오렌티나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오렌티나의 퍼스트 옵션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토리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 이쪽. 근데 이쪽가 퍼스트 옵션이고 안 되면 김민재 쪽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였고, 이거는 사실 라치오도 비슷했죠. 쿰블라를 계속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쿰블라가 안 될 경우에 파레 단장이 김민재도 선호한다, 종류의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도 이쪽 영입에 실패를 했을 때는 김민재 쪽으로 선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 중국 매체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이랑 토트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이적료. 네. 이적료가 제일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한국의 이야기가 역으로 수출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재가 그렇죠. 한국 선수니까. 그리고 인용을 한국 기자 많이 해요. 한다? 뭐 이를테면 조선, 네. 뭐 그건 아마 뭐 저기 스포츠 조선 이런 데겠죠. 그런 일들이 막.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가끔 얘기했었던 한준 기자님 유튜브라거나, 최근에 또 이건 기자님, 또 잉글랜드에서 직접 왔다 갔다 또 그렇죠. 많이 그 진짜 발품 파시는 분 아니야. 그분들의 기사들이 역으로 수출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재가 한국 선수니까. 네, 그리고 보면 어코딩 투 동아 막 뭐 이런 그런 거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종류가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트넘이랑 베이징이 협상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왜 봤더니 무사 덴벨레 건 때문에 두 팀이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에 무사 덴벨레가 광주 퓨리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광주 퓨리인가 하여튼 퓨리. 그걸로 갔잖아. 그래서 둘 사이의 그 감정이 뭐 썩 좋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이징이 이종료 단디 받으려 그럴 거다라는 뉘앙스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파브리시오 로마노 얘기였습니다. 네. 로마노는 어쨌든 요즘에 제이든 산초 얘기 때문에 좀 욕도 먹긴 했지만 가장 우리가 믿고 볼 만한 기자들 여럿 중에 하나 아니에요. 로마노 얘기면 그래도 한번 봐봐야지, 이런 얘기 많은데, 로마노가 무리뉴가 센터백 노리는 거는 맞다. 근데 토트넘이랑 김민재 협상이 진전된 바는 난 없는 걸로 안다. 그 얘기인 즉슨 아마 바꿔 얘기하면 아마 문의 정도만 한 게 아닌가. 진짜 딜이 진척된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로마노의 이야기고. 네네. 자, 근데 그 와중에 다시 재점화된 거는 바로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건 기자님. 네. 환희 형이랑도 이렇게 좀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네. 환희 형도 되게 오래 했잖아. 저 형이 되게 이른 나이에 돼가지고 짬밥이 나이 대비 세. 환희 형은 이제 제가 만약에 기자할 때 시선으로 봤으면 완전 고인물이죠. 그쵸? 네. 그래서 환희 형보다 나이가 많은데 환희 형보다 후배인 케이스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사실 히딩풋볼 딱 처음 합류했을 때 환희 형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지금 전혀 안 부담스럽죠? 지금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기자님의 이야기가 이제 또 인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토트넘이 실제로 가장 급했던 거는 중원. 근데 호이베리 영입됐죠. 그렇죠. 우플백, 도어티 영입됐잖아. 여기가 퍼스트 옵션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었고, 그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협상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됐다. 네네. 그런데 이것도 협상이 시작되는 거지 실제로 뭐 딜이 가까워졌다. 이런 종류는 아니라고 알고 네네네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 와중에 엘러스티어 골드 여기도 역시 토트넘 기사입니다. 그렇죠. 엘러스티어 골드가 토트넘 다음 타겟 스트라이커다. 근데 이제 칼럼 계속 윌슨 얘기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네. 칼럼 윌슨 뉴캐슬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또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매치 하빕 디알로라는 선수가 최근 2해 동안에 괜찮은 활약을 보였고 본인도 무리뉴와 같이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무리뉴도 원한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엘러스티어 골드에게 나왔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그 뒤에 이제 또 김민재가 딜이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토트넘과 이 김민재 간의 딜이 역시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토트넘의 퍼스트 옵션은 당연히 미드필더, 우플백, 스트라이커였던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센터백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무리뉴도 센터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역시 라치오와 토트넘이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정말 유대인과 중국인 간의 어떤 싸움 아니냐. 네, 뭐 이게 뭐 짠돌이 간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토트넘 다큐 올라왔잖아요. 그건 여러분 저희도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한국어 자막이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정식 한국어 자막이 나오면 저희는 함께 보기 콘텐츠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예 보진 않고 이렇게 짤로 가끔 올라오는 돌아다니죠. 걸 몇 개를 봤는데 이 레비가 저 토트넘을 엄청 생각하더만. 그 이번 다큐 때문에 달리 본 사람 2명이 많이 얘기가 무리뉴랑 레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텍스트로 전달되는 그거랑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그렇게 이렇게 막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막 옛날에 막 무슨 베니스의 상인 그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샤일로 네. 그런 거나 무리뉴도 막 진짜 막 냉혹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되게 인간미가 있는 네,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다큐를 보니 이거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 사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이게 사실 토트넘이 아마존 프라임에 이런 다큐를 찍는 것 자체가 어쨌든 팬층의 그렇죠. 유입을 위해서 근데 이게 토트넘 팬이 아니라 무리뉴 팬만 졸라 많아지고 있다고. 무리뉴 원래도 사실 팬들이 많은 많죠. 감독인데 예.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적이 이뤄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 네.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어요. 근데 아마 베이징 고안이 1년 6개월을 다 보낸 다음에 프리로 보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 팀이 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격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있었을 거겠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타격을 안 받은 곳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네네. 근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진짜 회사 자체가 휘청휘청거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봐도 어쨌든 이적료 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 거니까 꼭 나갈 선수라면 그러니까 FA로 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다만 그 가능성은 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년 남았을 때 겨울 이적 시장에 팔 가능성은 있다. 네네.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어떤 이 딜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적 시장은 10월 초까지니까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중국 리그는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제네시오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선수들이 유출되는 거는 좋지는 않잖아요. 달갑지 않죠. 네. 이런 걸 베이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외국인 선수 페르난두가 이적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럼 외국인 쿼터 하나 비잖아.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수비수를 또 영입할 가능성이 있대. 그럼 이제 김민재가 최근에 중국 언론에서는 폼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평점도 보니까 높을 때 있고 낮을 때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김민재가 이적권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죠.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서 본인 폼을 올리고 몸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폼이 좀 들쭉날쭉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야 수비수 한 명을 더 데려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영입이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원래는 빈 쿼터 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영입을 하려면 어찌됐건 자금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 사람들도 돈을 마련한 뒤에 영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입이 되면 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김민재의 지금 이적료로 거론되고 있는 게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맞아요.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금액만 만약에 유럽 구단들이 맞춰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닐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그 이적료를 맞춰줄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유럽 그 팀들 라치오라든지 토트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예요. 당연히 리스크죠. 왜냐면 이 선수가 뭐 사실 어디 뭐 벨기에나 뭐 에레디비지에나 하물며 한 어디가 있을까? 뭐 러시아 리그라든지. 러시아 리그는 가깝지. 네. 유럽 대항전에서 볼 수 있는 팀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약간 그 완전 중심부에 있는 리그보다는 살짝 변방에 있는 리그에서 뛰었다면 그래도 유럽이니. 네, 오히려 이적료를 투자하는데 좀 망설임이 덜할 수 있지만 이 선수는 그냥 커리어체가 온전히 아시아에서만 이어온 선수란 말이에요. 한국? 중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국가대표팀 경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고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김민재가 월드컵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질이랑 친선전 네.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한 경기만 갖고 물론 따로 이 모니터를 하겠지만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다면 김민재가 나갈 가능성은 생기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데리고서 로테이션으로 좀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 김민재가 곧바로 이적이 안 될 수도 있다 여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냥 벤치에 있으면서 뭐 막말로 폼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시간을 만약에 확보를 못 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 김민재 본인의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 팬들에 대한 불안감, 팬들이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좀 점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 좀 쫄리잖아. 아 영임이 이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적을 안 될 안 것 할 같기도 것 하다. 같은 게 문제죠. 이러다가 그냥 물론 겨울에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냥 계속 있다가 또 잘못해서 이 주전 자원으로 뛰지 못하면 폼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대표팀 차원에서도 손해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일단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상황은 또 뭔가 또 약간 기사가 모이면 저희는 자체 소스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사와 이 영상들을 참고해서 종합할 뿐 네.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